자, 이 36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앞에 나와 있는 뭐 these와 같은 지시 형용사가 있다거나 더 플러스 명사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. 단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A와 B와 C에 전부 다 접속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죠? 자, 우리가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어떤 것에 구체적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란 거 아시죠? 벗은 당연히 앞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반의어적인 역접의 내용을 쓸 때 사용한다는 거 아시겠고, 그 다음에 as a result는 결과입니다. 그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앞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. 이거는 알다시피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고요. 그죠?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 내용을 보면 굳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내용상 어떤 한 정책을 우리가 evaluating,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은 concentrate on은 무엇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. 어떻게 그 정책이 will fix some particular problem, 문제를, 이때 fix는 고치다나 해결하는 말 써야겠죠. 문제이기 때문에. 어떤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. while 뭐 하는 동안 ignoring 또는 downplaying other effect, 다른 영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거죠. 그것이 갖게 될 수도 있는, 이렇게 하는 동안,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. 그런데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,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는 조금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막 안 좋게, 그냥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해놓고 뒤에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라고 얘기를 합니다. 딱 봐도 옆으로 쫙 누워있죠. 어떤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어려운 경제 용어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거와 닮아있는 단어 여기 있네. Unintended Consequence라는 게 앞에 나왔던 여기의 내용인데 가서 바로 주워 먹으려고 딱 봤더니 문제가 생겨요. 왜? 아직 이러한 로우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성향이 아무것도 없어요. 단지 처음 이게 나왔어요.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라고 한단다.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나와줘야 되는데, 그러나 라고 이 처음부터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 내용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를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좋게 센스가 꽝인 거예요. 그죠? 일단 가능한 건 당연히 B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그 결과, 아직 결과를 내기에는 많이 멀었어요. 많이 멀었어요. 자, 예를 드는 건 위에 언급했던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라는 걸 우리 일반적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으로 또는 구체적 설명을 넣어줘야 될 부분일 수 있겠죠. 자, 예를 들어서 suppose 가정해보자. 당신이 테리프란 단어, 이거 우리가 관세 이런 거, 관세거든요. 관세 나왔나? 관세요.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25%를 철강에 붙인다거나 난리잖아요. 자, 이게 여기에도 그것에 대한 이걸 잘 읽다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. 자, 이 impose는 부과하는 겁니다. 이 관세를 import, 수입되어지는 철강, 여기에다가 관세를 붙인다라고 가정해봐라.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꼭 당하게 생겼죠. in order to는 뭐 하기 위해서? 도메스틱이란 말은 그 국내에 스틸 철강 노동자들의 잡을 보호하기 위해서. 경쟁이 잘 안 되니까. 이렇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당신이 충분히 높은 관세를 그들의 잡에다가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만약에 한다면 그들의 잡이란 건 여기서 말하는 그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이지. 이 잡들은 보호되어질 거야. 바로 그 경쟁으로부터. 생각해봐. 같이 경쟁하는 상대팀의 관세가 엄청 높아. 우리나라처럼 25%를 내. 그러면 이게 지금 경쟁이 되겠어. 당연히 싼 걸 사겠지.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스틸 컴퍼니에 의한 경쟁으로부터 얘네들은 보호가 되어집니다. 좋은 일이 아닌가요? 그 결과가 나올 거냐? 하지만이 나올 거냐? 자, 일단 그 결과 국내에 자동차 매니팩처, 갑자기 스틸에서 자동차로 건너뛰었네요. 도대체 중간에 어디 간 거예요? 얘네들은요, 그들의 가격 올려야 돼. 왜요? 갑자기 왜요? 중간이 많이 비어있어요. 그죠?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읽고 할 수 있다. 하지만
하나의 예상치 못한 의도치 않은 결과는 위에서 이렇게 지금 부과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는 그게 아까 말한 예상치 못한 컨시퀀스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 some auto workers 자동차 이제 나오는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job들은 will be 사라지게 될 거다. to foreign competition 해외의 경쟁의 상대로.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될까? 그 이유는 자 다음 문장은 tariff라고 하는 거 관계사 동사는 여기 있죠. 스틸 워커를 보호하기 위한 그 관세는 결국 스틸에 대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. 어떤 스틸입니까? Domestic Automobile Makers 그 국내에 있는 자동차 만들려면 스틸이 필요하죠. 국내에서만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자 얘네들이 그들의 차를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그 철강의 값을 올리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? 이제 말했던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반드시 자동차의 값을 올려야만 하고 그런가 동시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상태가 됩니다. 해외의 자동차에 비해서. 자, 그럼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 행위는 결국은 domestic car sales라는 거. 아까는 스틸을 그 철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되려 국내에 있는 자동차 판매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국내의 오토 워커스들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만드는 그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을 잃게 된다라는 이런 연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. 자, 우리가 경제 용어가 알 필요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까 언급했던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되는 for instance 그리고 결과로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그 예상치 못한 컨시퀀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오토모바일 매니팩처러를 여기에서 그죠? 여기에서 정의해서 가는 게 맞는지 요것만 잘 확인하면 문제 자체는 상당히 쉽습니다. 풀기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슨 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와있으면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자 요런 문제가 된다. 자